자,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장 시작 전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부분에서 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먼저 코멘트를 드린다면 구리 가격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경기지표 부분들이 우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고, 거기에 실적 개선 부분도 진행이 좀 되는 부분, 특히 우리 유럽이라든지 중국, 미국도 제조업 관련된 지표 부분들이 상승 부분들은 점진적인 아주 완만한 수요 증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경기가 서서히 워밍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구리 가격은 고가 돌파 부분들을 진행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지금 51달러선, 50달러선 위에 움직이고 있고, 어제 다우라는 S&P 같은 경우 소폭 상승 부분이 나왔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거의 보합선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최근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 피로감 부분들이 약간 진행되는 부분들이지만, 고점 돌파 부분들을 차분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지표로 인한 반등 부분들, 그리고 특히 세제 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죠.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약간 관심권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받는 게, 오늘이 이제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한 2, 3주 정도 내에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선임이 될 건지, 이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연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갑자기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것은 존 테일러, 예전에 적정금리의 준칙을 만든 존 테일러 있죠. 존 테일러가 이제 급부상 부분들을 하는데 일부 매파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준 금리 정책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채라든지, 그다음에 단기 국채라든지 장기 국채 부분들의 수익률 자체가 약간 변동성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죠. 그래서 미국채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연준 의장이 되느냐, 그리고 그 연준 의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작은 부분들은 국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탄력적인 움직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한 2, 3주 정도의 내에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포웰과 웨시, 테일러 등으로 이미 트럼프 면담을 했고, 이번 주 정도에 연준 의장도 면담 예정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장기 자금 부분들이, 큰 자금들이 조금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채권 쪽 자금들이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채권 쪽 자금이 기존에 지금 트렌드 자체 부분들은 그레이트 로테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채권 쪽에서 이쪽이 위험자산 쪽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 이동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연준 의장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포커스가 좀 되기 때문에,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제 이런 이벤트, 그 다음에 정부 예산안 표결이 이번 주에 상원에서 예정이 좀 되겠습니다. 하원에서는 통과가 좀 됐죠. 그래서 약간 관망세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오바마 케어 관련된 부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합의의 어떤 가능성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는 헬스케어 업종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했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바이오 제약업종 관련된 부분도 예상을 상회한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컨펌 부분들이 지금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 부분들은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 관련된 부분에 시장 안정화하고 시장에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어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좀 강세 부분도 이끌어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애플이 진료소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관련된 사업군을 진행을 하고 있는 신생기업, 크로스오버 헬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회담 진행 부분들을 하면서 여기 의료시장 진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애플워치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향후에 산업군의 가장 큰 핵심 부분들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특히 인체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저장하느냐는 상당히 큰 사업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플까지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원격 진료라는 이런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련 산업군 부분들을 확산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들어오겠죠. 삼성의 이제 심수정상 관련된 부분들에 몇 가지가 지금 코멘트가 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권오현 부의장 부분들이 이제 사인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포스트 권오현이 누가 될 것이고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갈 것인지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권이 크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 부분은 조만간 아마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9월 산업생산 관련된 부분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 자체는 증가를 했고 전월 대비도 뭐 0.3% 정도 증가했는데 예상치가 좀 높았어요. 예상치가 좀 높았다라는 얘기. 달러 같은 경우에 아니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죠. 이라크하고 쿠르드가 조금 으르렁거리고 있죠. 그런 거에서 달러가 소폭 강세가 지금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91선에서 얘기를 드렸었죠. 91선에서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코멘트가 됐습니다라는 코멘트 드렸는데 지금 이제 94선이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부분들은 너무 급격하지 않게 뭐 맥스로 96, 90 후반대 정도까지의 자연스러운 상승 부분들은 양호하다. 유가도 마찬가지 40달러 이상 정도면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번에 91선 전후가 바닥권인데 이 가격대를 넘어서도 80대까지 넘어가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관련된 부분을 91선에서 지금 현재 94선이 거의 근접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 부분들 보면 오늘 10월 18일이죠. 드디어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중국의 19차 당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아마 24, 25 정도 되면 뭐 왕치산의 연임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상무위원이 누가 바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진핑의 향후 시진핑 집권 2기의 정책적인 방향 부분들 그리고 시진핑의 마오쩌둥급의 등급 부분들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스물스물 하나하나씩 올라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국의 9월 주택 착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베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고 있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철강업 쪽 부분들은 이제 고배제강 사태에 대한 반사효과 손상으로 일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배제강하고 겹치는 영역이 없는 측면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제품 신뢰도 그거와 비교를 해드렸죠. 유럽 지역에서 그 디젤차의 신뢰도 부분이 금감해서 결론적으로는 디젤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축소가 됐고 이에 대해서 반사 이익 부분들로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그런 플랫폼 자체가 빠르게 확산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가속화되는 하나의 모멘텀 부분을 만들었던 것처럼 고배제강 여파도 일본 제품에 대한 어떤 이런 신뢰도 부분들을 특히 이제 철강은 워낙 다양한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저렇게 진행되면 나중에 이제 소송권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베노믹스 관련된 부분들에서 한번 일본 엔화가 약세 부분들로 진행됐죠. 약세가 진행되고 뭐 최근에 한 1년 동안 보면 엔화가 강세 쪽에 트렌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데 아베가 이번에 그 뭡니까 총선이니까 그런 거에서 거의 압승할 것 같아요. 압승 부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적인 아베노믹스 관련된 부분들의 상승 확대 가능성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엔화도 역시 너무 강하게 강세 쪽 가는 것보다는 소폭 박스권 약세의 진폭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어제 그제 이제 네이버가 그 로봇 관련된 그 개발자 회의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했다면 이제 오늘 아마 삼성의 빅스비 2.0 개발자 컨퍼런스가 오늘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개막이 됩니다. 어제
중형주 쪽에서 보니까 이쪽 그 뭡니까 빅스비가 음성인식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거 관련된 종목과 하나가 한 장중에 한번 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빅스비 2.0이 상당히 호환성이라든지 문제가 좀 많다라는 코멘트를 하는데, 오늘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 부분들을 해소를 시도를 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하고, 현대 기아차가 9월 유럽에서 SUV를 타고 전년도 대비 판매량이 한 4% 정도 유럽에서 4% 정도 증가를 했고, 증권사들이 2년간 신용이자로 1조 4천억 부분들을 벌었어요. 땅집고 헤엄치기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 신용이자를 한번 그 내리니까 증권사들이 한번 출렁거렸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수수료도 지금 무료 이벤트 부분들이 거의 뭐 평생 무료 서비스 부분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거래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시종이자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회사는 약간 리스크 부분들이 노출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IB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이제 허가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보시더라도 이쪽 IB 쪽에서 기업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캐시카우 부분 만드는 회사를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0월 1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가 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고 오후장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